자, EBS 교재를 꼼꼼히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양자역학에 관한 지문이 계속 나와. 아직 수능은 안 나왔어. 근데 선생님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 관한 괜찮은 책들을 찾다가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의 딴 책을 선생님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책이 있어. 과학사 책이었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이 양자역학과 뉴턴의 접점을 주목을 하더니 이제 이게 그 부분이야. 응? 그 부분인데 자, 후반부가 약간 이제 글을 화려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것은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우화적으로 표현한 거 알지? 고양이가 살아있고 동시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우화적인 표현을 끌고 들어온 거야. 그걸 이제 보통 양자역학적 현상을 지칭하는 어떤 우화적 표현의 상징물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야.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뭐 있다는 거야. 죽어있는 거거든. 아니면 또 관찰 시점에 따라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표현을 써.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찾고자 하는 것은 뭐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었냐면 퀀텀 리얼리티, 양자역학적 어떤 현실,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어떤 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간단한 어떤 계유에서 인매심,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지. 그러한 어떤 탐색이 프로브가 나왔어. 선생님, 낮은 수준의 구문 독해에서도 프로브를 조심하라고 해. 자, 나봐. 아이고 어디 갔어? 우리가 프로브가 나오면 대체로 대한민국 애들은 무슨 뜻으로 떠올릴까? 그치? 뭐뭐를 증명하다 삼형식 구조가 떠올라. 오케이? 근데 실제로 프로브는 보도 만들어. 이때 수동태 안 쓴다는 거야. 이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서 이 형식도 만들어. 그러니까 프로브는 증명하다도 되지만 입증되다라는 뜻도 돼. 자, 봐봐.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존 그리빈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이 간단한 계유에서 뭐뭐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찾으려고 하는 즉 양자역학적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현재 완료를 썼지 갑자기. 기존의 노력은 프로토리스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 요거 어법 함정이야. 프로브 동사 뒤에 얘가 타동사라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야. 타동사, 자동사가 다 돼서 이형식 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스가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중요한 주장이야. No reality in everyday sense of the worl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계를 느끼는 인간의 현재 갖고 있는 일상적인 어떤 경험, 일상적인 경험의 차원에서는 양자역학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예전에 내가 진유랑 중3 때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빛이 입자야 파동이야. 둘 다 됐지. 그럼 우리는 지금 인간의 언어로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빛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거야.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야. 즉 일상적으로 우리가 감각을 경험하는 그런 것 속에는 양자역학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호의 그런 거 다 까. 보호가 원자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사실은 보호의 원자론이 뭐에 기반하고 있는지 알지? 태양의 둘레를 두는 지동설의 기반을 두는 거야.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원자의 세계가. 미시물리학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적인 인식, 세상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으로는 현재 양자역학의 세계는 설명할 수 있다야 설명할 수 없다야. 일상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던진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그러면 이제 설명하지 마? 그럼 이 책 쓰지 말아야 되지. 돈 받았거든. 선물 받았거든. 왜냐면 이거 의뢰받은 거거든. 써달라고. 그러니까 써야 되잖아. 뭐라고. 그러나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라고 했어.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찾으려고 하는
다시 한번 이건 비유적 표현이야. 양자역학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자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즘에 뜨는 단어가 이 트랜센드야. 얘가 뭐야? 초월하고 뛰어넘는 거야. 트랜센드는 그냥 트랜스폼하고 달라.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는다는 느낌을 줘야 돼. 자, 새로운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세계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데 그러한 현실에 대한 이해는 뛰어넘거나 또는 그러나 포함을 해야 돼. 뭐를? 자, Conventional Interpretation Quantum Mechanics. 자,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 양자역학적인 현실과 양자역학을 구별하지. 양자역학의 어떤 전통적인 해석을 뛰어넘거나 그것을 포함하는 그런 새로운 이해로 우리를 나아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즉 양자역학과 양자현실을 지금 이 사람이 구별했어. 양자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현재 제시된 이론이 뭐야? 양자역학이라는 거야. 만약에 더 뛰어난 학설이 나오면 자 퀀텀 리얼리티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어. 자, 두 개를 구별했어. 응? 자, 그러면서 그러나 더 트레일 그 길은 그 여정은 자 아주 긴 여정이 될 거라고 해서 트레일은 보통 오솔길이거든.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은 자 봐봐. 그러면서 여기 잘 봐. 자 선생님 여기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총 3번 나와. 우드 have pp, could have pp, 저 아래 could have pp가 보이지? 응? 자, 우리가 앞에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자.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럴 때 누가 있다라고 했어. 자, 첫 번째 should나 ought나 자 need나 이런 것 뒤에 have pp가 나오면 이거는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발휘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라고 했어. 그치? 그리고 수능은 어법 문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냐면 조동사를 거의 한 20년 동안 안 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기출을 푼다는 거 너희들이 수능의 관점에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애들이 3, 4년 한 5년 풀고 다 풀었다고 생각해. 절대 그러지 마. 시간이 되면 더 뒤로 가. 그러니까 그 역사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 거야. 최근 5년 것만 갖고 보면 너희들한테 무조건 N수생들한테 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능의 관점에서는 얘네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고 선생님은 얘가 후회지만 얘는 특히 시간상의 대조고 슈데이브 PP만 수능 영어에서 어법으로는 2번 냈어. 왜냐면 최근 들어서 조동사 문제 낸 적 없거든. 근데 그게 안 낸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항상 두 번째 must have pp가 있고 자 누가 있어? may have pp가 있고 cannot have pp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뒤에 have pp가 되면 강한 추측, 약한 추측, 부정의 추측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 추측 계열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세 번째로 설명할 때 선생님이 총정리 과정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해. 자 우리가 보통 고등학생 영어가 돼서 우르쿠르 마이트가 나오면 가정법의 조건절을 안 쓰는 게 현대 영어의 흐름이니까 얘가 우르쿠르 마이트가 가정법을 나타내는지 조심하라고 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도 시점이 되면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될 수도 있지만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이 반대지? 또는 뭐가 될 수도 있어.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 네이브 BP보다 일반적으로 약하다라고 얘기해. 약한 추측이 될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선생님이 저 뒤에 뭐 우르쿠르쿠르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 이거를 구별하는 연습을 꼭 해야 돼. 실제 일어난 사실의 반대와 과거에 대한 추측은 다른 일이야.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실전 독해에서 자꾸만 써먹을 줄 알아야 돼. 그럼 봐봐. 그 여정은 아주 긴 여정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 여기 봐. 선생님이 한 과학자에서 출발했다라고 했어. 이 한 과학자가 이 뒤에 나온 뉴턴이야.
그러니까 보통 그 이전에 선생님이 읽었던 과학 철학책이나 과학사 책들은 뉴턴 이후 뉴턴의 이제 고전 역학이라고 얘기하고 아인슈타인 이후 뉴턴의 상대적인 것들이 이제 깨지는 걸로 묘사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양자 역학을 설명하면서 누구의 주목을 하는 거야? 오히려 뉴턴과의 접점이 주목을 하는 거야. 이게 과학사적으로 맞는지 모르는지 그건 내 전공 분야는 아니야. 한 과학자에서 시작되었는데 자, 그 과학자가 누군가 봐. 그는 어쩌면 probably가 보이지. Even more horrified Einstein. 아인슈타인보다 더 겁에 질렸을 거라고 했어. 자, 잠깐만. 이때 would have, probably have be는 그 뒤에 누가 보여? if절이 보이지.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비교해야지. 그럼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야. 아인슈타인, 뉴턴이 아인슈타인 알았어?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 근데도 엄밀하게 하면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도 되지. 그 경계가 좀 애매하지. 그치? 아인슈타인보다도 너희들도 알다시피 아나?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 되게 싫어했어. 그래서 신은 주사위를 그래도 신은 주사위를 던진다고 울부짖었어 진짜. 왜냐면 자기가 소수였거든. 소수파벌이었거든. 다수의 거의 모든 물리학자가 미시적인 영역에서 양자역에 다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고. 논쟁에서. 자, 아인슈타인보다 더 겁에 질렸을 과학자에서 시작되는데 만약에 if가 보이지. 그가 그리고 잘 봐. 봐봐. He puzzled over의 과거 시제 나온 거 보여? 시제가 여기 아주 정교해. 그가 puzzled, 당황스러워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답을 그가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알 수 있었다면, 그럼 실제로 그는 봤어, 못 봤어? 그를 당황하게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시제가 아주 정교한 거 보여?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대답을 그가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겁에 질렸을 과학자로부터 이 양자 역학 또는 양자 현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야. 오케이? 도입 문장이지? 그러면서 그게 바로 뉴턴이야. 뉴턴이 뭐를 연구한 거야? 봐. 역학이 아니야. 광학이야. 3century였고 3세기 전에 이때 네이처 여러 차례 얘기했지. 네이처는 뭐야? 천성, 본성, 본질, 특징이라고 했지. 빛의 어떤 본질을 연구하고 있을 때 그는 쿠레브 PP가 나왔어. 질문. 가정법 과거 완료야?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야? 그치. 약한 추측이 난 더 가깝다고 봐. 일부러 컨셉션을 쓴 것은 컨셉보다 나봐. 이런 것도 느껴. 자, 봐봐. 일반적으로 자, 거의 대동소이해. 이게 현재 우리말로는 이 말을 번역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TION을 붙이면 과정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한자어를 붙이면 화야. 근대화, 도시화. 근데 개념화? 참 아름다운 꽃을 갖고 계시군요. 개념화요? 이상하잖아. 썰렁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과정을 묘사할 때 TION을 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념의 어떤 형성 과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의 좀 어려움인데 봐봐. 아이작 뉴턴이 3세기 전에 빛의 성질을 연구하고 있을 때 어쩌면 그는 뭐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야. 그는 이미 트레일, 오솔길 같은 경로였다고 했지.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나아가고 있는 길을 이미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거란 얘기지. 왜냐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걸 얘기해. 뉴턴하고 동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이 입자냐 파동이냐 빛을 입자로 본 거야. 근데 뉴턴하고 동시대 또는 뉴턴보다 좀 더 빨랐던 사람은 파동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뉴턴이 만약에 그런 파동설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난 잘 몰라. 뭐 그런 얘기가 이 이야기의 시작이야. 그럼 그 두 개의 모순된 설명을 갖고 고민을 했다면 뉴턴이 뭐를 양자역학의 창시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시작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 다 읽어보려고 해. 오케이?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런 거 쫄지 말라는 거야.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 어법 문제 중에 조동사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조동사 뒤에 완료형이 나면 뭐야? 추측 후에 가정법, 과거 완료. 그 세 가지 범주 중에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나중에 영어를 리딩하고 시작할 때 사실 그거 구별 안 해. 자, 글을 읽다 보면 저절로 얘가 추측인지 후회인지 또는 뭐를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이 반대인지 느낀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걸 느끼고 그거에 주눅들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재밌잖아. 이건 괜찮지. 자.